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들을 잘 보내셨죠, 그죠? 오늘은 좀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봄철에 이제 환절기 때 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아무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증시는 오늘 뭐 급락을 했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큰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네, 그래서 일단 지수가 급락을 좀 했으니까 요거를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지수 이제 급락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누가 방어를 했는지 이런 것도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관련주 이제 브리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도 좀 몇 개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지수 설명하면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전쟁 이제 오늘로 31일 차죠, 그죠? 네. 뭐 2월 말일 날 이제 그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뭐 3월 한 달 내내 그죠? 네,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빨리 끝나면 뭐 다음 달 중에 끝날 것 같고요, 그죠? 네, 좀 늦어지면은 뭐 5월 달까지도 예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얘기도 한번 뒤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여기 보시면 지수가 이제 급락을 좀 했죠, 그죠? 근데 지수는 시초가 대비는 좀 올리긴 했어요, 그죠? 네, 시초가는 뭐 마이너스 4.7% 급락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5%까지 조금 더 떨어졌다가 끝날 때는 이제 마이너스 2.97%, 뭐 거의 3%죠, 그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어서 오세요. 하락을 했죠, 그죠? 다우 지수가 1.7%. 여기 보시면은 전쟁이 시작되고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쟁 시작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냐면 작년 7월 있죠? 작년 7월하고 8월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상승한 거를 거의 다 반납을 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렇죠? 여기가 7월, 8월이거든요. 다 반납을 했어요. 이게 다우 지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 급락을 했는데 여기도 어디까지 떨어졌죠? 작년 7, 8월 수준까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미국 주식 들고 있는 분들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는 어떨까요? 네.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졌다기보다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긴 한데 보시면 우리나라 작년 7, 8월 달 수준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나스닥이랑 똑같이 떨어졌으면은 여기까지 내려왔어야 돼요. 3,000포인트 때. 지금 5,200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너무 많이 올려놨고요. 지수를 너무 많이 올렸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도 억지로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나중에 이 지수를 끌어올린 주도주들한테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식시장 전체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수를 이렇게 억지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억지로 안 내려오게 방어하고 있는 걔네들이 나중에 되면은 힘들어진다. 왜? 억지로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큰 거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미국 증시 하락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이랑 이제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아까 코스피가 2.9% 빠졌죠? 일본도 2.7% 빠졌어요. 여기도 많이 빠졌어요. 일본도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7월 달까지 안 내려왔어. 여기도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오버한 거는 맞는데 일본이랑 대만도 많이 떠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팩트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일본도 오늘 아랫꼬리 길게 달고 있죠, 그죠? 그리고 대만 증시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1.8% 하락 마감했죠. 중국 증시 여기도 영인 오늘 올랐어요. 희한하죠. 중국은 또 이러고 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일본이랑 대만이랑 비교했을 때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도 오늘 2.2%까지 많이 빠졌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수 하락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또 이 쓰레기 언론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뭐 다 트럼프 때문이라고 그러지 뭐 또 그죠? 네, 근데 뭐 좋아요. 뭐 자기들 생각이 그렇다면 뭐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죠? 물론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유가 급등하고 전쟁에도 확전되는 것 때문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다. 전 세계가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요즘에 언론이 사기꾼이요. 보시면 유가가 급등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증시가 하락한 거라고. 유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WTI 원유 선물이거든요. 네. 우리 보통 이거 가지고 기름 얘기 많이 하죠.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100달러를 한번 돌파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8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안에 갇혀 있다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올랐다가 확 눌리고 올랐다가 확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갇혀져 있거든요. 이거예요. 뭐가 급등했다는 거죠? 아니잖아, 그죠? 환율이 올라서 지수가 급락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언론에서. 그죠? 환율이 올랐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환율이 오르면서 지수가 더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더더욱 그런 게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북해산 선물 있죠, 브렌트유. 얘도 요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때문에 오늘 증시가 급락했다,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못해서 못 나오고 있는 기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두바이유 아니겠어요? 두바이유는 한때 3월 23일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최고치를 찍었을 때 얼마였냐? 169달러였어요. 거의 170달러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뛴 거예요. 169달러. 근데 이게 지난주 월요일 날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7% 급락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9% 급락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날은 무려 20% 급락했어요. 금요일 날 8% 반등 나온 거고, 3일 동안 엄청나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안 다룬다고.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언론이.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그 생산, 그 다음에 유통이 안 되는 길이 뭐예요? 두바이유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는 거는 그쪽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쪽 관련해가지고 뭐 긴장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확전 때문에 이런 거라면서요? 아니지, 확전이. 아니, 그 한 달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예멘 후티 반군이 난리를 치면서, 난리도 아니야, 그냥 뭐 우리도 뭐 함께 하겠다 이러고 이제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확전이라고요? 확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바이유가 이렇게 급락한 거를 왜 얘기 안 해주냐? 이거는 선물도 아니고 현물이에요, 현물.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 가격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지수가 흔들린 거는 뭐 때문이다? 반도체 때문이에요. 반도체 때문이라고. 오늘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수가 급락한 건 반도체 때문이라니까. 근데 반도체 때문이라고 언론에서 대놓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왜? 지네들이 이거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 두 종목을 끌어올려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지방선 오전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지수가 빠지는데 얘네들을 끌어올려서 지수를 방어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뉴스 보면은 지금 살 거는 반도체밖에 없다, 이거 계속 사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실제로 오늘 이 흐름을 보시면 미국의 반도체부터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반도체주를 보시면은 박살이 나거든요. 그 작년에 특히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초에 AI 버블론, 그죠? 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주식 중에 하나가 뭐죠? 엔비디아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권을 이탈하고 있거든요. 작년 7월, 8월까지 올라오고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엔비디아가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구글 터보컨트 얘기 나오고 나서 이 박스권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탈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몇 프로 하락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 추세를 횡보 추세를 이탈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 굉장히 큰 위험 신호 아닙니까 이거? 어?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왜 안 봐요?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쪽 주식을 들고 있는 서학개미들도 위험하지만 본격적인 이제 가격 하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신호거든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서학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다 AI 관련주들이잖아요. 이거 메타. 보세요.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무슨 저기 소형주 잡주 급락하듯이 그죠? 폭락하는 이 회사 주가가 메타의 주가예요. 메타. 옛날 페이스북.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여기도 보시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사학기업들 지금 죽어나간다니까 지금. 여기 고점이 555달러인데 지금 350달러면 얼마예요? 여기도 30% 넘게 급락한 거 아닙니까? 이게 쉽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AI 버블론이 맞다 틀리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지켜보세요. 저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내려오든지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는 주식인데 올해 1월달하고 2월달에 미친 듯이 더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마이너스 4% 급락 출발했는데 뭐 거의 그죠? 5% 가까이 폭락 출발했는데 양봉을 만들더라고요. 원래는 떨어졌었어야 돼요. SK하이닉스 마이너스 5%로 끝났죠. 얘는 못 올라오잖아 지금. 이게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쌍봉인데 저번에 한번 얘기 한번 했었죠. 여기를 이탈하면은 여기도 문제 생기거든요. 여기 이탈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 주식이나 아니면 반도체 쪽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이제 돈 넣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피곤해진다고. 지금 우리나라 60대, 70대 이런 나이 많으신 분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이쪽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ETF 이런 쪽에 돈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 은퇴 노후자금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절대 잘못되면 안 되는 분들인데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ETF 지수 관련된 ETF 이런 걸 산다는 거는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죠. 작년에 현 정부에서 뭐 주식시장 3천 만들겠다, 4천 만들겠다, 5천 만들겠다고 했을 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죠? 그 중에서 정치적 성향으로 제일 안 맞는 게 누구예요? 60대, 70대는 보통 보수 성향이잖아. 다들 아시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말을 안 믿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랬던 분들마저도 돌아서서 현 정부의 그렇게 올려놓은 거기 그 버블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잘못을 뭐 따지자 이 얘기가 아니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분들도 올라탔다고. 그럼 뭐예요? 끝물이에요. 끝물이라. 옛날에 중국 주식 최근 아니고 옛날에 중국 증시가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소림사 중들이 내려와가지고 증권사 가서 주식 샀거든요. 옛날에.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하겠지만 그죠?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이건 덜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시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걸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아침에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오늘도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죠? 삼성전자 외국인이 오늘 외국인이 주식시장 전체에서 거래소에서 2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개인이 1조 5천억, 기관이 5천억, 기타 법인이 4천억을 사죠. 그죠? 기가 막힌 게 업종별 현황에서 이게 뭐냐 전기전자거든요. 이거 보세요. 외국인은 있잖아요.
아니, 계속 팔아요. 정유전자에서 계속 판다고. 그죠? 틀이 붙잖아 그냥. 그런데 기관하고 개인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사는 거예요. 응? 이게 9시부터 안 나오네. 잘렸네 앞에가. 그죠? 네.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10시 반 이게 기간, 여기 밑에 게 기관인데 기간 매수 동향을 보면은 한 10시 한 반 이후부터 사더라 이거예요. 기관이. 응? 10시 반부터. 이것도 뭘로 예상이 되냐면 개인들 저기 같아. 개인들 뭐야 그 ETF 자금 들어오는 거 있죠? 그걸로 산 것 같아. 1, 2월 달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폭주할 때, 그죠? 막 올라올 때 그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 이제 ETF, 개인들 ETF 자금이 몰려가지고 금융투자가 순매수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다 팔고 있는데 저거를 사주는 게 누구다? 다 결국엔 개인 돈 아니냐 이거지. 안 그러겠어요?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 돼 이거를. 응? 그리고 그런 뉴스도 나왔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저다. 몇 년새 최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그죠? 그러나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삼성전자의 주가는 저는 반드시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이만큼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보셔야 돼요? 이 집계를 하고 나서 삼성 집계를 이 집계 외국인의 이 누적된 매매 이 집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최저인 적이 없었다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08년도 여기가 금융위기 아닌가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낮아요. 응? 이걸 누가 사주겠다고요? 개인들이 환장하는 거지. 원치 않는 장기 투자 좋아요, 그죠? 주식 투자에서 장기 투자 이제 좋습니다, 좋은데 원치 않는 장기 투자는 아니잖아. 내가 원해서 하는 장기 투자와 저 고점에 사가지고 그죠? 네. 남들 따라서 그죠? 네. 매동매매 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 역대 최저라니까 지금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라고. 뭐야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불꽃을 왜 그 말 있잖아. 촛불은 꺼지기 전에가 제일 밝다고. 맞아요. 마지막에 확 불태운 거야 그냥. 불나방들 다 모이라고. 삼성전자 고점에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불나방입니다. 불나방 되신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그러기를 원해서 하신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나방 되신 것 같아요. 뭐야 이게? 응? 오늘도 얘네들을 끌어올려가지고 이쪽에 돈이 들어가서 지수 하락을 그나마 막은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죠, 그죠? 이게 언제 끝나냐? 개미들 총알 떨어지면 끝날 거라 그랬잖아. 개인들 총알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으세요? 없잖아, 그죠? 네, 이제 거의 소진됐을 거라. 전쟁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소비가 더 줄어들거든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돈들도 개미들의 돈들도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삼성전자 얘기는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보고 아까 그래서 엔비디아랑 메타랑 쭉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관련주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죠.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터져요. 그죠? 네,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터졌는데 주요 뉴스 몇 개만 얘기하면 예멘 후티 반군이 이란을 돕겠다고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대요. 무려 한 달 만에. 전쟁 터진 지 무려 한 달 만에 돕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부에다가
미사일 한 두세 발 쐈나 봐요. 저기 몇 발인지 모르겠는데 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확전이다 이러는데 헛소리고요. 예멘 후티 반군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란 남부 쪽에 드론이랑 뭐 미사일 좀 날리는 건데 그 정도는 이스라엘에서 다 저기 뭐예요 격추를 하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격을 하니까 상관이 없고 후티 반군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홍해 그를 지나다니는 화물선 또는 유조선을 이제 공격하는 건데 그것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홍해바다 근처에는 소말리아 있죠. 소말리아 그 해적들 막으려고 그 연합함대가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청해부대인가? 그게 계속 이제 해군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이 이제 그 바이든 시절 때도 그랬고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도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 이란 전쟁 터지기 전에 그 굉장히 좀 약해져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 옛날 같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멘 후티 반군을 자꾸 이거 뭐 되게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걔네들도 이란이 그죠? 이란이 지원해주고 미사일 주고 뭐 다 주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먹고 살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란이 지금 힘들잖아. 이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넘어오는 미사일이나 이런 물자들이 굉장히 적을 거고 이란 애들은요. 이란 내부에서 지금 자기네들 군인들 월급도 못 준대요. 돈이 없어서. 근데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겠어요? 못할걸요? 그래서 예전처럼 예멘 후티 반군이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그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동네 깡패였다면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예멘 후티 반군은 예멘이라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사우디아라비아랑 티격태격 했단 말이에요. 응? 티격태격 했는데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이제 이란이 거기에서 막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바레인,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뭐 할 것 없이 막 오만도 그렇고 막 공격하잖아요. 응? 에너지 시설 특히 호텔도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한 달 동안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이슬람 국가들이 이란이 같은 이슬람이니까 우리는 공격을 못하겠다라고 이제 발을 빼고 있었는데 이제 사우디가 이제 예멘 후티 반군 때문에 그 참전하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전을 하게 되면 후티 반군을 어느 정도 눌러놓을 거예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뭐 군사 밀리터리 전문가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나라는 돈이 많잖아. 나라는 그래가지고 무기가 최첨단 무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제 신형 무기도 많고 유럽제 신형 무기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방공 무기도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 하거든요. 이집트는 이제 아랍의 군사 강국이긴 해요. 말을 약간 좀 그렇게 하죠. 뭐 하긴 해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기는 좋은 거 많아요. 중국에서도 뭐 좋다는 것들 뭐 사다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쇼핑하듯이 좋은 거 다 사놔놔요 그냥. 네. 무슨 이슬람 왕자들, 아랍 왕자들 저기 돈 많으니까 전 세계 이제 유명한 좋은 슈퍼카 이런 거 막 수집하듯이 뭐 다 해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대가 거의 당나라 군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나라 군대. 사우디가 당나라 군대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실제로 막 예멘 후티 반군이랑 싸우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집트가 가서 폭격을 했는데 이집트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군이 가서 폭격을 했는데 막 엉뚱한 데다가 떨구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대가 엉망이라는 얘기가 있어. 네. 참고는 하세요. 근데 어쨌든 군사력은 이제 그 군대 이제 최신식 규모가 얼마나 되냐 그런 걸 따지면은 그쪽 최강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는 아마 사우디아라비아가 처리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예멘 후티 반군이 어디에요? 그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뭘 쏘잖아요. 그러면 사우디 영공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사우디에서 이제 그거를 격추시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미군이 들어와서 사우디 영공에서 활동을 하든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그 사우디 영공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럼 예멘 후티 반군은 옛날처럼 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들도 살려고
이란이 지들 두목이 이란인데 이란이 한 달 동안 두들겨 맞아도 참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전쟁이 확전된다고 하는데 헛소리입니다. 믿지 마시고 지금 뭐 보니까 뭐 이란 쪽에서는 뭐 협상을 한다 안 한다 했다 안 했다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데 내부 분열도 심한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기서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총 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 있잖아요. 네. 그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그 뭐 군인이죠. 군인 차량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군대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민병대가 민간인들이 거기다가 총을 쏘더라고. 네, 막 쏘더라고. 그리고 그놈들은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이제 반군들이 이제 활동하는 게 지금 막 나오거든요. 그런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언론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중국 언론 같아, 그죠? 네, 중국 언론. 네. 그 얘기는 오늘 많이 하지 맙시다. 시간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쓰레기 같은 기사들 보시면서 네, 아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중국한테 완전 히 먹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한탄을 하시면 됩니다. 맞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고 지금 트럼프가 처음에 전쟁 끝날 게 이제 6주 얘기했죠. 4주에서 6주. 6주면은 4월 한 10일쯤 끝나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주에서 4주를 더 더했거든요. 예. 추가로.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2주에서 4주. 그러면은 4월 중순이나 4월 말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도 서열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장관들도 서열이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 따지고 외무장관이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높습니다. 장관들 중에 아마 최선임일 거예요, 그죠? 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믿을 만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미국 쪽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이란이 지금 거의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없고 돈도 없으니까 군인도 월급도 못 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배들 삥 뜯고 있는 것 같아. 네? 뭐 지나갈 때마다 저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억씩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그게 동네 양아치 저게 뭡니까, 그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거기서 뭐라고 있냐면 뭐 지난번에 그 이란이 유조선 10척을 통과시켜줬다. 자기들한테 협상하자고 구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또 뭐라 그랬냐면 뭐 대형 유조선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맞는 것 같아. 네? 왜냐하면 대형 유조선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들이 봉쇄를 못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죠? 그리고 미국한테 협상하자고 구걸하면서 배를 통과시켜 준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두바이 현물인데 다시 보세요. 실제로 유조선이 통과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얘네들이 떨어졌거든. 두바이유가. 그래서 미국 쪽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얘기를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죠? 근데 두바이유가 확 떨어진 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 앞으로 좀 더 지켜보세요. 실제로 지금 그 우리나라 전쟁주들 처음에 급등한 것들 먼저 순서대로 보시면은 흥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안 가요. 반등이 안 나온다고. 오늘 같은 날 좀 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쓰레기 언론들이 다 트럼프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언론들이 막 그러더라고. 쓰레기 언론들이. 미국 제국주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트럼프의 뭐 망상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확정이 되고 있어서 증시가 폭락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언론에서 걔네들 말이 맞으면 얘가 오늘 점상이 나왔어야지. 안 그래요? 점상 흥구석이고 점상 한 두세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하나도 이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게 하나도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응?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나긴 뭐가 나와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제 뭐 시끄러웠는데 시초가만 4% 뛰고 끝났는데 뭐 오늘도 아침에 시초가 10% 뛰었어요.
안 가잖아. 이게 왜 급등을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언론이 말하는 게 다르게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맞으면 가야지. 거래가 좀 늘어났잖아요. 살짝 그 전보다. 그러면 그 상승세 타고 올라와야지. 반등 나와야지. 왜 안 나오는데? 응? 이 나쁜 놈들아. 언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응? 중앙연합뉴스 힘 못 쓰잖아요 지금. 한국설계 왜 못 올라오냐고. 대성에너지, GSE 올라가야지. 안 올라오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호들갑을 떠는 게 이게 뭐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응? 뭐 안 맞는 거라고. 그리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내 뭐 좀 하나 더 찾아보고 잠깐. 아니 정말 뭐 카타르나 뭐 그쪽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에 문제가 생겼으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3월 초랑 현재랑 큰 차이가 없어. 이해되셨나요? 불안해하지 마시라니까. 절대 불안해하면 안 돼. 이 썩어 문드러진 이 그죠? 네. 친중 언론들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천연가스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특히 유럽 쪽은 유럽 쪽 천연가스는 막 몇 배씩 급등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멀쩡하다니까. 여러분들 2006년 7년 그때 여기까지 갔었어. 그때 여러분들 뭐 샤워 못 하시거나 그런 거 있었어요? 20년 전에? 없었잖아. 없었잖아. 22년도에 4년 전에 그죠? 네. 목욕 못 하셔가지고 뭐 몸에서 뭐 냄새 나거나 아니면 뭐 한겨울에 저기 보일러 못 틀어가지고 뭐 동상 걸리시거나 감기 걸리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언론이 호들갑다는 거야. 이 쓰레기들 이거. 국제유가 100달러 넘었다고요? 지금 뭐 100달러 근처에 있죠. WTI가 오바마 때 있죠. 오바마 때. 오바마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들으세요. 오바마 때 이때 이게 110달러거든요. 그때 4년 동안 100달러 넘었는데 네, 그때가 지금부터 15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잘 살았어요. 3년 4년을 그랬었어. 뭐 어쩌라고 이놈들아. 미친놈들이라니까. 네. 바이든 때 이렇게 했을 때도 살았어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얘기 좀 뒤에 지금 얘기하고 지금 얘기합시다. 맨 뒤에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전 세계 뭐 쓰레기 언론 얘기대로 트럼프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칩시다. 먼저 친 거는 이쪽에서 먼저 친 게 맞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야욕 때문에 쳤다고 그러잖아 지금 언론들이. 근데 자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져서 힘들다며. 응? 그러면 금리 인하해야 돼요? 금리 인상해야 돼요? 경제가 안 좋아졌으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힘든 기업들, 힘든 가게들 살아남으라고 뭐 해줘야 돼요? 금리 인하해줘야 되죠. 그게 상식 아닌가요? 금리 인하해줘야 되잖아. 근데 미친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뭐라 그랬게요? 지난번에 금리 동결한다며. 미친놈 아닙니까? 금리 동결한대. 그러더니 올해 12월 달까지 올해 연말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70%가 넘고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20%래. 이상하지 않아요? 금리를 인하해야지 왜 금리를 동결한대? 또 심지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미친 거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전쟁이 터져서 뭐 기름도 제대로 이제 유통도 안 되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 그러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뭐예요? 금리 인하하잖아요. 근데 금리 동결한대. 네? 생각을 잘 해보시라니까. 금리를 동결한대. 그러면 뭐가 움직여야 되는 줄 아세요? 달러가 요동을 쳐야 되는데 달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니까. 금리 동결한다, 금리 인상한다, 이게 헛소리거나 이게 거짓말이거나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거짓말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근데 제가 아까 욕하잖아요. 그 미친 연준 의장 때문에 그 말을 애매하게 이렇게 하니까 언론에서 막 어머 금리 동결하나 봐, 금리 인상하나 봐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했던 금이 갑자기 다이빙을 해. 인당수의 저기 아버지 때문에, 그죠?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인당수로 간 심청이도 아니고 막 다이빙을 하고 있네. 왜요? 아니 전쟁 터지고 그러면 위험자산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준의장 작품이라니까. 그놈이 포함되는 그 세력들 잘못 그 적이라고. 이게 은이 왜 갑자기 폭락을 하는데? 왜 폭락했어요?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니까. 비트코인도 폭락했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웃긴 건 주식은 또 그렇게 안 떨어져. 주식 별로 안 떨어졌어요. 특히 신흥국 쪽 있죠. 이머징 쪽은 거의 안 떨어졌다니까. 왜 그러는데?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회에 그냥 개미 터는 거예요. 그냥 개미를 터는 거라고. 잘됐다 그냥 여기에 개미 털자. 거기에 이제 연준 의장이 활용된 것 같아. 그리고 연준 의장 걔네들 자체는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트럼프 엿먹어봐라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금리 동결할 거야.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다다음 달에 끝나거든요. 5월 달에 임기 끝나요. 새로운 사람이 와. 새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쿠팡 사회이사 출신의 미 연준 새로운 의장 케빈 어시가 온다고. 그 사람이 금리 인하 안 하겠어요? 트럼프가 뽑았는데? 모르지 또 뭐. 근데 트럼프가 그런 거 신경 많이 썼겠죠, 그죠? 금리를 안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건 뭐냐면 트럼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시켜서 그런 거다. 그래서 트럼프랑 얘네들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서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금리 동결할 거다. 다 죽자 이 소리예요. 다 끝났어. 모든 건 다 트럼프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 노킹 시위하고 앉아있고 미국에서. 그런데 트럼프의 머릿속은 뭘까요? 트럼프의 머릿속은 제가 짐작이에요. 제 짐작인데 이런 것 같은데요. 이란을 계속 냅두면 큰일 난다. 핵 개발하기 전에 끝내자. 그래서 이제 뚫게 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핵 개발하지 말라고 작년부터 이란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란이 말을 안 들었잖아. 두들겨 패요. 지금 이제 2월 말일날 작전을 시작했는데 이미 마두로는 잡혀갔고. 이게 다 중국 때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을 때리고 있고 4월 달에는 이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의 계획은 물론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게 그죠? 이란을 이제 때리는 건 4월 달에 마무리를 짓고 5월 달에 어디 가요? 중국 가잖아. 중국 왜 가겠어요?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이제 주저 앉혀놓고 군사작전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경제가 다시 안정이 되겠지. 트럼프의 지지율은 오를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위풍당당하게 중국을 가면 중국이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헛소리 할 수 있겠어요? 트럼프한테 선물 주고 관세 낮춰달라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사정사정 하겠죠. 중국에 5월달에 간다며요. 연기돼가지고 5월달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연준 의장 바뀌었겠지. 새로 임명된 연준 의장이 뭐 하겠어요? 미국 중간선거 몇 달 안 남겼으니까 금리 인하 합시다. 이런 전쟁 때문에 경제가 좀 위축된 게 있으니까 돈 풉시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은행들이 그걸 보고서 같이 금리 인하에 동참하겠죠. 그럼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고 치면 지방선거에서 자꾸 지방선거래.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미증시 날아다니는 거고 우리나라, 일본, 대만 또 올라가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게 이제 증시에는 베스트 시나리오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은 유튜브에 나오지도 않아요. 잘. 왜? 유튜브도 잘 보면은 작용화가 많이 돼가지고 트럼프랑 미국을 씹어야 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트럼프랑 미국을 잘 안 씹거든요. 왜? 팩트 위주로 얘기하니까. 응? 역사, 외교, 문화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얘기하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씹진 않거든요.
제가 중국이나 뭐 이란을 찬양할 일은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네. 좀 공산당 싫거든.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아시겠죠? 공산당 싫어하거든요. 누가 좋아해? 아무튼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쓰레기 언론들이 자꾸 이제 뭐 부채질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대신에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죠. 얘네들이 호들갑을 떠니까 종목들이 급등을 해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걔네들은 좀 한정적이고, 오늘 뭐 여기 사료주들이나 비료주로도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에코플라스틱, 세린비엔지 이런 거 뭐예요? 최근에 급등했던 탈플라스틱, 나프타 부족 수혜주잖아. 이런 애들은 가요. 왜? 언론이 계속 호들갑을 떨잖아 지금. 한국 패키지는 상한가를 가더만요. 처음에 이게 세력이 나간 게 아니고 매집한 거였어. 그냥 계속 밀어 올리네요. 금요일날 장대음봉을 맞고도 또 가. 그러니까 이제 해먹으려고 이제 작정하고 들어온 것 같아. 그죠? 초반에 이게 매집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돈이 들어왔던 거네. 그죠? 근데 이제 뭐 또 앞에 먼저 가던 삼육물산이 이런 것도 꺾이고, 진영 이런 것도 꺾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막 복잡해요. 복잡해. 네. 근데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이제 뭐 JC케미칼 이거 앞에서 뭐 들었던 애들이죠. 근데 보름이 3주 동안 눌려 있다가 또 가잖아.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었다는 거나 3주 동안 세력이 다시 물량을 감아주고 또 올리는 거죠. 태경케미칼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처음에 이제 한 이틀, 2, 3일 급등했다가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왔다는 얘기는 세력이 다시 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론이 계속 호들갑을 떨어주니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TMC 우리 방에서 했던 거거든요. 우리 그냥 요거 먹고 팔았어요. 근데 한 2주 누르더니 또 가는 거예요. 다시 세력이 매집한 거죠. 이게 왜 가는 거 같으세요? 네, 언론이 호들갑 떨어서 그래요. 뉴스를 보지 마라 하는데 아마 안 보시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만약에 안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보실 거라면 역으로 이용하세요. 역으로 이용하시라고. 이것도 호들갑 떠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10년 전에 국제유가 100달러가 3년 동안 100달러가 넘었는데, 그때도 다 드라이브 가고, 그죠? 네, 다 찰국을 다니고, 다 샤워하고, 휴대폰 충전 낮에 하고 밤에 하고 나 휴대폰 충전하고 살았어, 그때도.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비싼 거는 두바이유를 많이 써서 그런 거고, 중동 기름을. 그리고 환율이 역대급으로 지금 외환위기 올 정도로 지금 환율이 외환위기 때만큼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쓰레기 언론들은 환율 얘기는 이제 언급도 안 하잖아. 정권 눈치 본다고.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 정신병 걸린다고.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보실 수 없으니까 보실 때 그냥 역으로 활용하세요. 이용당하지 말고. 아셨죠? 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오늘 증시가 하락한 거는 국제유가 급등, 확전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반도체 때문에 그래. 반도체 때문에 그래. 언론이 계속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빠져가지고 뭐 헬조선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고, 대신에 테마주는 그 안에서 보일 거예요. 이것들 막 호들갑 떠네. 네. 샀는데 수익 났다? 바로 파세요. 파셔야 돼. 상한가 갈 것 같아. 아니요. 상한가 가는 건 10개 중에 한 2-3개밖에 안 돼. 다 내려와. 수익 난 걸 반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팔고 또 다른 데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 전략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비가 와서 그런가 평소보다 조금 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녹화 방송 남겨놨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속 보시고요. 내일이 3월 말일이죠, 그죠? 뭐 말일이라서 뭐 큰 적은 없는 거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아무튼 지금 기회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에 확실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저 상태로 힘이 빠져버리면 수많은 개미들은 그쪽에서 물릴 거고, 중소형주에서 이제 파티가 열리겠죠. 파티가. 아셨죠? 네. 자, 이따 저녁 때,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